여러분들 다들 코로나와 비록 고생들 하시죠. 저도 요즘 직장에 나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도 많이 불안하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친구들이랑 같이 약속을 못 잡고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영상들을 보다가 여기에 왔어요. 진짜 다들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과연 제 사연에 대해 어찌 들을지 궁금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진짜 살다 살다 이런 사람이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괴상한 사람이 하필 제 남편이었다는 것도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참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 남편이 어떤 괴상한 짓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남편이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결혼 때부터 차츰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안다 해도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하고 저는 카페에서 모임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여러 모임톡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해서 일하고 있어서 주변에 친구들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저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지내다가 점점 사람들이 바빠지고 자기들이랑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움이 나서 결국은 서로 안 보는 사이가 되고 일부는 멀리 이사가고 그래서 저는 심심했거든요. 그러다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술 모임 같은 걸 찾아서 거기서 즐기고 그랬어요. 그날도 오픈 채팅방 보면서 퇴근하고 술 누구랑 마시지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자인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반갑다며 인사하며 어디 사냐고 물었더니 바로 제 옆집이었어요. 정말 이런 우연이 어디 있는지 참 모르겠는데 한편으로 여태까지 옆집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참 신기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평소에 바빠서 집을 비우는 때가 많다고 해요. 하긴 옆집이 늘 불 꺼진 거 보면 알만했어요. 그렇게 만나기를 고대했는데 카페에서 한번 보자는 단톡방 사람들의 말에 모두가 보게 되었고 전 그 남자가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커피를 마시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렸는데 그 남자가 온 거예요. 상당히 잘 꾸미고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다들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사실 그 남자 톡에서만 보였지 실제로는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워낙 바쁘다고 해서 대체 무슨 일 하는지 궁금했는데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 아는 친구가 컴퓨터 쪽인데 맨날 야근은 기본이라고 거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거든요. 참 많이 바쁘시겠네요 하며 말했는데 카페에서 수다를 떨면서 그 남자가 저한테 말을 걸면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남자가 제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나중에는 저녁이 되니까 술 마시자고 해서 술을 마시게 되고 더욱더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뭐 전 옆집이고 그 남자의 모습에 좋아서 그런 걸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 뒤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걸 다 꿰뚫더라고요. 제가 사실 피규어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친구들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남자는 그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주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집에서 끙끙 앓던 적이 있는데 그걸 알았는지 저한테 괜찮냐며 제가 좋아하는 걸 주더라고요. 고맙지만 너무나도 잘 맞춰서 혹시 옆집이라서 엿보는 거냐고 말했는데 그 남자는 아니라며 표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절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면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고 제가 슬플 때마다 항상 절 불러서 같이 먹으며 위로해주고 그래서 같이 평생 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결혼하자고 결심을 했고 모임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하며 잘 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인데 남편이 얼마나 쪽집게로 잘 아는지 솔직히 제가 부모님 이야기를 잘 안 해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챙겨오더라고요. 평소에 아버지 술을 좋아하시는데 그걸 아는지 아버지가 평소에 마시고 싶어하는 인삼주를 사주더라고요. 그것도 첫 인사 때 그랬어요.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의를 아는구나 하며 좋아하셨지만 그때부터 좀 수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훔쳐보는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아는지 참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계속 절 엿보는지 증거가 없었어요. 혹시나 몰라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창문 쪽으로 본 적이 없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한테 어떻게 날 잘 아냐고 물으니까 다 방법이 있다며 눈치로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눈치가 있어도 제가 말해주지 않는 거라는 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딱히 이상한 행동 같은 게 안 보여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고 그냥 결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드레스를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직원한테 제 치수가 대략 이 정도 나온다고 말하면서 이 드레스가 낫다고 말했는데 비록 딱 맞고 스타일이 맞아서 좋았는데 왠지 모르게 찝찝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한테 생일 선물로 속옷 선물을 사준 적이 있는데 완전히 제 스타일이고 속옷 치수도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고심 끝에 겨우 샀는데 다행히 맞았다며 좋아했지만 저는 더 의심이 갔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속옷을 말린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한두 개씩 없어지고 그래서 이상했거든요. 범인은 못 찾았어요. 그렇게 이상한 일이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 해칠 만한 게 없어서 무난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행복하게 보냈고 비록 남편이 야근을 해서 저희는 늘 야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고 그랬어요. 그래도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제가 방 정리를 하는데 남편의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웬 꽉이 있어서 꺼내서 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속옷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곽뚜껑 안쪽에 웬 사진이 있는데 제 사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 속옷들 다 제가 가지고 있다가 사라진 속옷들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옷장 안에 똑같은 꽉들이 쌓여 있는데 다 모르는 여자들이었고 심지어 할머니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가만히 보니 다 제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짓을 한 건지 혹시나 해서 컴퓨터를 봤는데 와,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요. 저 몰래 창문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같은 걸 설치한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뒤지니까 있었고요. 여태까지 제 속옷 치수 아는 것도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도 다 이걸로 알아낸 거였어요. 나중에 어떤 문서가 발견돼서 뭔가 했더니 동네 여자들 생리 주기 같은 거 예측한 게 다 적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생리 주기는 거의 다 맞았고요. 이 사실을 친구들과 모임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들이 났었어요. 그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저는 부모님과 시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는 졸도하시고 시부모님은 그런 줄은 몰랐다며 아이고 하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톡방이나 시부모님 연락으로 알게 된 남편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며 뭐라 하니까 저는 이걸 다 모조리 고소할 때 쓸 테니까 각오하라며 연락을 차단하고 고소에 넣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경찰에 끌려가게 되었고 나중에 한 사실인데 제가 혼자 자취할 때 남편이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도청 장치 같은 걸 콘센트 뒤에다 숨기고 그랬더라고요. 심지어 카메라도 어딘가에 숨기고요. 그래서 제가 감시 카메라를 써도 남편이 이상한 점을 못 잡은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확실히 머리가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어휴 정말 말이 안 나오네요. 그렇게 속옷 변태 사건은 마무리되고 그 뒤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며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요즘은 또 제 남편이 똑같은 사고를 쳐서 난리라던데 정말 이러다가 감옥에서 평생 썩을 것 같네요. 진짜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요? 왜 속옷을 모았냐고 하니까 자기의 취미라며 속옷을 모으다 보면 희열을 느낀다고 한다고 하네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외 다른 성폭행에는 관심도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안심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옆집에 살다 보니까 제일 증거물이 많았고 한동안 저는 스토커 공포증이 있어서 집에 못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구멍이란 구멍은 다 보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저와 같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심을 하고 다시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